캐나다에는 총 10개의 치대가 있는데요. 그중 단 2개만이 온타리오 주에 있습니다. 제가 UT 치대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드미션 프로세스의 경우엔 학교마다 거의 비슷하고 만약에 다른 점이 있다면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niversity of Toronto Faculty of Dentistry에는 물론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치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들어야 하는 프로그램은 Doctor of Dental Surgery, DDS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4년 과정이고 한 반에 약 65명에서 66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Application Requirement인데요. UT의 경우에는 3학년부터 지원하실 수 있으시고 웨스턴의 경우에는 4학년부터 지원 가능하십니다. 들어야 하는 과목들은 거의 학교마다 비슷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를 수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꼭 학교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성적이 제일 중요한데요. UT와 웨스턴 두 학교 모두 GPA가 60%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DAT와 인터뷰 점수도 보고요. 다른 주의 경우에는 영어 과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추천서라든지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에 만약에 지원하실 경우에는 필요한 섀도잉 아워를 채우셔야 하는데 그것도 학교마다 다르니 그거를 꼭 알아보시고 맞는 시간을 채우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캐네디언 디에이트를 받아주는 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있으니 꼭 어메리칸 디에이트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어메리칸 디에이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GPA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웹사이트에는 미니멈 GPA라고 3.0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인터뷰를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마저도 적어도 3.75 이상의 GPA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만 인터뷰가 나온다고 적혀 있는데요. 2008년에 3.85, 2009년에 3.83, 2010년에 3.85로 결과적으로 붙은 학생들의 평균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생각하셔야 할 것은 마스터 디그리를 마치고 온 학생들이 많고요. 그 분들에게는 가산점이 붙기 때문에 언더그레드를 마치고 바로 들어가시는 경우에는 더 높은 GPA를 요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대에 어플라이 하실 때는 굳이 1년에 풀 코스 모드를 들으실 필요는 없는데요. 물론 웨스턴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페널티가 붙습니다. 하지만 풀 코스 모드를 들었을 때보다 듣지 않았을 때의 성적이 더 높다면 조금의 페널티를 감수하시더라도 GPA를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잘한 2년 성적을 보고요. 5학년의 경우에는 제일 잘한 3년 성적을 봅니다. DAT는 치대에 어플라이 할 때 보는 시험인데요. 11월에, 2월에 이렇게 한 번씩 총 2번 시험이 있습니다. 한 번 보시면 2년 동안 그 성적을 사용 가능하시고요. 이 시험에는 4가지의 섹션이 있는데 사이언스의 경우에는 바이오와 캠을 보고요. PAT는 Perceptual Ability Test라고 해서 3D로 입체를 얼마나 생각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섹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제가 2가지의 샘플 퀘스천을 올려드렸는데요.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사각형의 종이가 주어졌을 때 그 종이를 여러 번 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홀펀치로 구멍을 하나 뚫는데요. 그러고 났을 때 다시 폈을 때 어디에 구멍이 뚫려 있을까를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당연히 종이가 앞에 주어져 있지 않고요. 홀펀치도 있지 않지만 머릿속으로 꼭 생각하셔서 풀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에는 4가지의 각도가 주어지는데 이 각도를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까지 나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들은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지만 시험을 보실 때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적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보시자마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풀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Reading Comprehension이 있는데요. Reading Comprehension 같은 경우에는 3개의 패시지가 주어지는데 그 패시지들을 주어진 시간 안에 주어진 시간 안에 읽고 멀티플 초이스를 푸는 섹션입니다. 그리고 칼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칼빙은 비누 조각을 깎는 시험인데요. 그러니까 실기 시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온타리오 주에 있는 치대에서는 칼빙 점수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칼빙 섹션이 아예 옵셔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온타리오 주에 있는 치대에만 어플라이를 하실 계획이라면 칼빙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 한 섹션마다 30점 만점인데요. 그중 사이언스에서 21점, PAT에서 21점 정도를 맞으면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는 30%로 반영되는데요. UT나 웨스턴의 경우에는 CDA Structure 인터뷰라고 하는 형식의 인터뷰를 봅니다. 그 인터뷰에는 두 가지의 문제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비헤이비어럴로 본인의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시츄에이셔널로 어떤 상황을 주는데 그 상황에서 본인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대답하는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sensitive to others, self-control 이런 것이 있는데, 대답을 하실 때 본인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UT의 경우에는 인터뷰를 보고 난 후에 personality test라는 걸 보는데요. 이거는 테스트라고 해서 따로 준비하실 건 없고 단지 컨시스턴트하고 어니스트하게 대답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웨스턴의 경우에는 CDA 스트럭처 인터뷰를 똑같이 보지만 그 외에도 트래디셔널 스타일 퀘스천이라고 해서 잡 인터뷰와 비슷한 형식의 문제들도 또 물어보는데요. 그런 것도 따로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붙은 학생들의 스탯인데요. 본인이 얼마나 컴패러티브한지 보시려면 재작년과 작년의 스탯과 비교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UT의 재작년 스탯이 있는데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반에 65명에서 66명 정도를 뽑습니다. 웨스턴의 경우에는 더 적은 숫자를 뽑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GPA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UofT 같은 경우에는 GPA를 4.0 스케일로 계산을 하지만 웨스턴의 경우에는 100분율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별로 차이가 안 날 듯 싶지만 특히 UT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꼭 주의하셔서 성적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가 오느냐 마느냐를 GPA가 결정하기 때문에 GPA가 좋지 않으면 인터뷰가 나오지도 않고요. 본인이 아무리 인터뷰를 잘할 자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GPA에서부터 되지 않는다면 이미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치대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미리 어떤 코스를 들을지 꼭 생각하시고요. 어떤 코스를 또 들었을 때 본인이 잘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꼭 선배분들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령 한 학년을 잘 못하게 됐더라고 하더라도 가장 못한 해는 점수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꼭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GPA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시면은 졸업을 하시고 마스터 디그리를 하시는 게 마스터 디그리를 하시면 가산점이 붙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걸 생각해 보신다면 미국이라든지 호주는 캐나다에 비해서 덜 컴패러티브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천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 생활을 하면서 교수님들과 꼭 친분을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엑스트라 커리큘러라고 적어놨는데요. 보통 캐나다에 있는 치대에는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치대에 들어오셨다고 하더라도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꼭 있습니다. 첫 번째로 튜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치대가 아마 UT에 있는 모든 학과들 중에 제일 비쌀 겁니다. 의대, 약대, 법대보다도 비싸고요. 그래서 1학년 경우에 영주권자의 경우 35,000불이 조금 넘고 유학생의 경우에는 64,000불이 조금 더 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프로페셔널 스쿨이기 때문에 프로페셔널 스튜던트 라인업 크레딧이라고 해서 은행에서 25만 불까지 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때문에 학교를 못 다니고 이럴 일은 없고요. 물론 졸업을 했을 때 25만 불이라는 빚이 생기겠지만 저희는 졸업을 하고 일을 하면서 이것을 충분히 갚아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페셔널입니다. 그리고 들어오셔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엄청난 오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작은 입 속에서 그 조그만 이빨 하나하나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보통 0.5mm의 단위라든지 2도, 5도 정도의 각도를 조절하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재주가 정말로 필요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작업들을 40만 RPM으로 도는 드릴을 써서 또 거울을 보면서 반대로도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는지도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덴티스트는 페이션트 인터랙션이 정말로 중요한 직업입니다. 물론 페이션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문제가 생기게 될 프로시저도 많고요. 그리고 유독 치과에 오시면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덴티스트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치대에 들어오면서 정말로 실감하게 된 것은 덴티스트는 하이 리스크 어큐페이션이라는 거였습니다. 디지즈 리스크나 인펙션이 정말로 높고요. 저희가 그래서 계속 학교를 다니면서 인펙션 컨트롤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받지만 모든 것은 위험들을 줄이는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항상 덴티스트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치대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는 굉장히 타이트한 스케줄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이 있고요. 랩과 클리닉도 많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많이 디맨딩한 스케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케줄 와중에 시험이 있으시면 따로 공부할 시간을 조절하셔야 하기도 하고, 그리고 2학년부터는 페이션트 케어를 하게 되면서 정식 스케줄은 5시까지나 그 이후까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대에 와서 힘들기만 하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제가 치대에 와서 대학교 때보다 좋다고 느낀 점은 학생 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다들 너무나 가족같이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미래의 동료로서 존중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쁜 스케줄이 있어도 그리고 피곤해도 그 안에 있을 때는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덴티스트의 가장 큰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쓰여 있다시피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입니다. 졸업하자마자 바로 환자들을 상대하실 자신이 없다면 더 연습해보고 싶다 하시면 레서시 프로그램을 1, 2년 정도 하셔도 되고요. 치과를 바로 개업하셔도 되지만 제너럴 덴티스트보다 전문의가 되고 싶다 하시면 스페셜티 프로그램에 어플라이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학교에 돌아오셔서 학생들을 가르치셔도 되고, 또 리서치에도 여러 필드가 있으니 정말로 많은 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끝으로 장점과 단점을 꼭 비교해 보시고 그 치과 의사가 본인에게 맞는 직업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섀도윙이라든지 발런티어링을 덴탈 오피스에서 해보시면서 본인의 적성과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대를 다니는 동안 스케줄의 반 정도는 랩과 클리닉에서 손을 쓰는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욱 그런 시간이 많아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치대는 진짜 가만히 앉아서 공부를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들어온 친구들이 이런 힘든 스케줄을 견뎌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도 아닌 단지 이런 생활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해서 어렵게 들어온 치대를 그만두는 경우가 매해 꼭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섀도윙은 꼭 해보시고요. 그리고 더욱 많은 리서치를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직업인지를 꼭 생각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